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사실 이 생존 노하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갈피를 못 잡고 약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못 잡고 나한테 제가 이 생존 노하우 맨 첫 해 오리엔테이션에 담겨져 있듯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뭐 어떤 길을 좀 선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많아서 사실 이 생존 노하우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대학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을 가기 전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이유가 좀 어중간한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여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이 세상을 되게 만만하고 쉬운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원래 그 모든 얘기를 할 때 결론부터 좀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미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미리 얘기하자면 저는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갖고 있던 생각에서 요즘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바뀐 결론에 대해서 맞을지 궁금해서 전문가 두 분은 아니다. 다른 업종에 일하시고 다른 학력을 갖고 계신 두 분께 좀 사견을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대학을 안 나와서 다시 대학에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보실 것 같고,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 일단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그랬는지, 저희 때는요, 지금은 직업군이 정말 많이 다양해졌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미래의 진로가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예체능은 좀 제외, 대부분의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중학교로 가냐, 또 어떤 고등학교로 가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야, 대학 가서 놀아. 이 말을 너무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너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래? 이런 건 아주 어릴 때, 너는 판사가 돼. 너는 의사가 돼.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외교관이 돼. 외교관? 부끄럽네요. 외교관이 그렇게 엄청난 직업인지도 몰랐을 때, 그냥 엄마가, 야, 아들은 판사하고 딸은 외교관에. 둘 다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이 지금 나왔네요.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대학만 가. 남자도 대학 가서 사겨, 노는 것도 대학 가서 놀아. 지금은 연애도 좀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일단 대학을 가야지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좀 복받은 삶일 수도 있죠. 예. 그냥 좀 부모님께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일단 대학만 가라. 대학 가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고민 같은 거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빨리 대학교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12년 동안 했던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놀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대학 가서 신나게 놀고 4년 뒤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1년 동안 취직하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성격이 좀 이상했나 봐요. 되겠지. 어떻게든 취직 되겠지. 이렇게 취직자리가 많고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나나 취직할 데 없겠어? 그러면서 면접을 보고 떨어져 면접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노는데 춤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찌저찌 해서 취직을 했고, 와, 사회에 나와보니 만만치 않더군요. 근데 일단 꿀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의 본성 같은 게 첫 번째 회사, 그 회사 내에서는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든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공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생존에 관련된 생존 노하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 실력 발휘는 첫 회사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막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지금 처음 보시는 분 모르겠지만 잘 컸어요. 네, 그래서 뭐 급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직급도 거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례가 또 부모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사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1980년대에 학원을 7개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학원 7개 다녔어요. 주산, 웅변학원, 뭐 암기학원 같은 게 있었고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그 다음에 컴퓨터학원. 종로 이가로 초등학교 때 마포에서 종로까지 컴퓨터 학원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하여간 7개를 다녔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동시에. 예, 그 정도로 스파르타의 학업을 받았고, 뭐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 불법인 가외들 뭐 여러 가지 가외들 학원들 많아놓은 게 없었죠.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 고3 때 야, 대학을 안 가면은 영원히 놀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에 딱 100일 남겨놓고 부모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저 부모님 저 대학 가겠습니다. 가외 선생님 좀 제대로 붙여주세요 해서 100일 동안 죽을 듯이 공부해서 인서울. 네,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지방에 있는 대학은 못 가. 그러려면은 재수해야 돼. 그래서 재수가 또 하기 싫은 거여서 무조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만 다니자 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100일 동안 공부했는데 성적이 진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서울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니 재수해서 단계를 좀 높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자꾸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식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처음에 무조건 대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푸시도 하지 않았죠. 뭐 대학 가든 말든 뭐 네 팔자지 꼭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달리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가 서태지라면 학교를 안 다녀도 돼. 서태지만큼의 뭔가 한 분야에서 엄청난 실력이 있다면 서태지처럼 자퇴하고 그 분야를 가도 돼. 근데 네가 그만큼 할 자신이 없으면 난 대학을 가는 걸 권한다, 아가야. 너무 큰 무리함을 준 거죠. 감히 서태지처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제가 최근에 다른 일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좀 그냥 중소기업들을 다니면서 제가 어느 정도 첫 번째 회사에서 경력도 좋았고 두 번째 회사에서 경력도 좋았고 점점 경력을 쌓아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져서 회사를 이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고요. 가는 회사마다 인정을 받아서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승진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사에서는 이사까지 찍고 월에 그 연봉이 억대까지 받는,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서 퇴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래? 뭐 꼭 대기업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꼭 대학을 뭐 엄청 좋은데 뭐 서울대 뭐 고대 뭐 연대 이렇게 안 나와도 나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되게 많은 시도를 한 끝에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택했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나는 성공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안주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회사를 퇴사하고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보니 자꾸 제 그 학교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그 동기들한테 좀 미안한데, 어쨌든 다들 이쪽에서 좀 제가 하려는 분야에서 일하는 데가 다들 언론 이쪽이라서, 네,
얘기를 그러니까 좀 끊겨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좀 제가 지금 일하고 싶은 곳에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니 되게 학벌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똑똑해 보여야 되고 과거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니 그 말 한마디로 뭔가 입증돼서 그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내가 쌓아왔던 내 노하우나 내 경력에 플러스 돼서 학급의 대학교의 이 명성까지 있었다면 더 쉽게 좀 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서야 50이 다 돼서야 약간의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죠. 만약에 예전에 내가 왜 그때 가서 대학 가서 놀아라 아니면 대학 가서 연애해라 그냥 일단 대학은 가야 된다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 그냥 이런 식의 얘기를 듣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대답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을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솔직히 대학 안 봅니다. 왜냐면 제가 왜 대학을 안 보냐면 그들의 경력을 보고 질문을 유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일에 대한 그런 자세 그리고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나 생각하는 그 프로세싱을 보지 대학은 절대 안 봐요. 그런 경력 같은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뽑아요. 적어도. 그런데도 뭐 다른 업종에서 뽑을 때는 뭐 대표님이 그렇게 대학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거는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면접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제가 그렇게 면접 볼 때 안 봤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회사들을 쭉 다니면서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막 전교 1등 했던 친구, 막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 그 외에도 되게 무수한 명성을 갖고 좋게 나오신 분들이 저보다 일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사례를 봤어요. 이거 진짜 일머리랑 센스랑 이게 좀 다르구나. 현대에서 회사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책을 하나 읽다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명문대에서 뭐 시험 잘 봐서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킨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여기서 보람도 찾고 일을 또 선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학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새 일을 하려다 보니까 관문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에 와서 좀 바뀐 생각은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확고하다 했을 때도 그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 다 이뤄나가는 중이긴 한데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긴 하거든요. 결국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것들이 제 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되게 짧은 시간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오늘 되게 좀 유명하시고 서울대를 일단 나오시고 유명한 직종에 일하시고 그 업종에선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신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가 자녀라든지 누군가가 대학에 가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뭐 꼭 가야 되는 거를 인생을 사는 선배로서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라고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미리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 내가 만약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능력을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물론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라도 일을 하다 보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서울대를 나왔고 좋은데 꼭 서울대라고 특정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머리가 어느 정도 좋고 성실하다. 학교 수업에 열심히 임했고 그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똑똑한 사람이구나. 거기서부터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스캔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약간 외모랑 약간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딱 그러는 순간 이해가 더 빨랐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이쁜 여자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저희 때는 20대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금은 20대 결혼은 왜 미쳤어,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야, 왜 지금 벌써 결혼하려고 그래, 좀 더 놀다 좀 더 사회생활 하다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29살 전에 결혼을 못하면 루저였었어요. 노처녀였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과에서 가장 예뻤던 몇 명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일 예뻤던 아이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순서대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늦게 참고로 저는 매우 늦게 결혼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있고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못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쁜 친구들도 많고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남자랑 빨리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얼굴이 먹힌다는 거죠. 저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약간 눈을 낮췄을 때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엄청난 이상형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전지현이었다면 딱 제가 원하는 뭐 김수현, 송중기랑 결혼을 또 뭐 무조건 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그런 갖고 태어난, 내가 금수저다, 내가 외모를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조금 더 빨리 평가받는 그냥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 일단은 대학은 간 다음에 그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거나,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는 고등학교 때 벌써 뭔가 데뷔를 하고 뭔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나중에 뭐 그 정도라면 저는 이쪽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 뭐 꼭 좋은 대학을 가서, 제가 어중간한 대학을 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니야. 막 다른 일에 엄청 매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학벌이 엄청 좋아서 좀 좋은데, 완전 좋은데 취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취업 시험을 볼 때 이쪽 부분은 제쳐놨어요.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언론 쪽이라든지,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로라는 대기업을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로에 취직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방송사 PD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실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종을 선택을 했고 만족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돌고 돌아서 지금 저는 채널을 운영해서 내 나름의 PD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일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지고 짧은 시간에 나의 그런 조건을 상대방에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되게 명문대에 나오고 지금 굉장히 성공해서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분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좀 그 완전 대기업, 그러니까 완전 서울대나 약간 딱 나오면은 완전 딱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봉급이라든가 생활이 다른 업계랑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직 같은 거 자체가 좀 제한이 되고, 어느 직종을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 텐데 이 정도 그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월급에 대한, 그 연봉에 대한 급여 액수 때문에 다른 모험이나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생에서만 살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연봉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시도 없이 약간 그냥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좀만 더 버티고 좀만 더 버티면은 그냥 뭐 퇴직금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퇴직하고서도 또 다른 일을 시도하시는 분도 워낙 많지만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좀 제한이 있다. 그렇게 한 직장에서 또 오래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또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월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직종도 해보고 저 직종도 해보고 자주 옮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치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은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를 용감하게 또 퇴사하고, 근데 퇴사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전보다 반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퇴사할 수 있었던 용기는 좀 다른 부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을 미치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어렵게 살고 있거나 그 연봉으로 제가 뭐 자식을 학교에 보내두고 집안 살림을 꾸려야 된다면 아마 저는 포기 못하고 계속 그 직장에 아마 남아 있었어야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 있죠. 제가 아까 그분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지금 학벌은 그리 좋지 않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차렸는데 자영업자예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물론 자기는 성공을 했다고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년 넘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돈을 벌고 집도 그 어렵다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또 콜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 가라고 얘기한대요. 왜냐면 자기도 똑같았대요.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았대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에 되게 몰두해서 키우고 열심히 하고 여기에 되게 정성을 쏟고 진짜 열심히 일했겠죠. 많은 노하우를 또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장님이 됐지만 그 당시에 선택의 폭이 너무 작아서 이 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학벌이 자기 입장에선 더 중요했다. 제가 어중간한 대학을 나온 사람, 완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학벌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 세 경우를 봤을 때에도 저는 20살에 24살, 25살에 첫 직장에 들어가고 지금 제가 거의 50이 돼서 퇴사를 한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대학 안 나온 거를 후회해 본 적이 없다가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려고 보니 아쉽더라.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좀 일을 하려고 제가 여쭤보시는 분은 이사님은 그런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심 말해주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본인이. 여기에 플러스가 분명히 그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다 제휴를 하고 어디다 제 명함을 내밀고 어디다가 제가 문서를 보내도 이거는 분명히 좀 제 경력에서 부족한 분명히 부분일 거라고 자꾸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으려면 어차피 그렇게 죽을 듯이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단계 좀 높여봤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다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옛날엔 야, 서태지 아닐 거면 너 대학하고 서태지만큼 할 수 있으면 안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지금은 저 엄마가 요즘에 되게 느껴.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지금 조금 더 자신만만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 너가 뭘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학을 조금, 그것도 일반적이 아니라 조금 좋은 대학을 나온다면 네가 무엇을 하던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잘 살 수는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지만 그런 후회하는 순간이 있단다. 그 다음은 네 몫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서 저를 모르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도 참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이팅! 근데 인생은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요. 다 겪어보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